4등급일지라도 3등급 혹은 2등급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경우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내신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오면서 3학년 올라오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시험을 보고 그냥 내신을 아예 포기해야겠다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 에이 난 몰라 그냥 정시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고3 담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상당 부분 다시 수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정시에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내신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우리가 내신 성적을 말할 때 몇 점 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몇 점 몇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평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은 내신에 이제 0.2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 이 내신 성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학생은 수학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과학 성적이 높죠. 국어와 영어 성적, 사회 성적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만약에 공과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의고사 성적에 해당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과학이 비단 하나의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점수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아니면 환경공학 이런 데 지원할 수도 있고요. 생명과학 점수가 이제 1등급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생명공학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요, 사회 성적이 높고 영어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하면요, 수학과 영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경영이나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위의 성적이 이제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를 지원했을 때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신 성적이 0.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학생이 위에 있는 학생보다 더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눈에 4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성적이 굉장히 높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해당하는 교과 세특이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4등급일지라도 원점수나 표준 편차나 평균 이런 것들을 봐서 3등급 혹은 2등급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숫자에 크게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올 3등급이잖아요. 이 학생은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 등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자유전공이나 그런 쪽으로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요, 디자인할 수 있는 학종의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방송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내신 성적보다 특기사항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세특이죠.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특기사항이 더 잘 쓰여져 있을 때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내신 성적을 최대 0.5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5점을 올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정시나 논술로 돌려보기를 저는 권해요. 앞으로 차차 올리게 될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마법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생의 진짜 진로를 심화시키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0.5점 정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수능을 잘 못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왜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고3 담임으로서 만나보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 한방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수능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시험이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신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요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의고사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영수가 불확실하거나 탐구가 불확실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탐구가 불확실한 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극복 가능해요. 근데 국영수가 불안하잖아요. 이것은 극복이 어렵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귀납적으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국영수 성적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다른 유튜버들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올라가지 않은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물론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현실적인 눈높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안돼라고 했던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나 이제 존경회시. 나 이제 건동호. 나 이제 뭐 국sun세단. 이런 식으로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이 생겨요.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거듭되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학 성적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눈높이가 낮아졌을 때 왠지 그거는 내가 내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종합해봤을 때 3학년 1학기 있잖아요. 수시로 봤을 때 성적이 들어가는 마지막 학기 있잖아요. 특히 학기 말에 1학기 말에 무리하게 학종을 준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눈높이가 낮아지고 모의고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갑자기 학종을 준비하겠다라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근데요 3학년 1학기 말에 이렇게 무리하게 학종을 준비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반 학생들도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내신을 포기하다가 갑자기 내신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범용성이 뛰어나요. 교과로도 쓸 수 있고 학종으로도 쓸 수 있고 논술로도 쓸 수 있거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뭐 공립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쌓는 그 비교과적인 노력 있잖아요. 좀 더 일찍 시작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